안녕하세요. 라우드벨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믹싱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 중에 하나예요. 최종 레벨을 어느 정도 크기로 뽑아야 되나.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뮤니티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뭐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마이너스 6dB에 맞춰라, 피크를, 그리고 뭐 RMS를 얼마에 맞춰라, 막 여러 가지 혼합된 이야기들이 널려 있고, 누구는 그냥 뭐 피크가 떠도 상관없다, 누구는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왜 나왔는가, 이것부터 하나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는 아날로그 콘솔을 활용을 해서 믹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테이프머신에다 레코딩을 해가지고 그 테이프머신을 재생하면서 콘솔에 뿌려놓고 그걸 갖고 믹스를 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다 DAW를 가지고 믹싱을 하고 있어요. DAW 소프트웨어 가지고. 자, 근데 여기서 괴리감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날로그로만 하다 보니까 그 아날로그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있어요. dBU라는 단위. 전압의 크기를 실질적으로 소리의 크기를 전압으로 표기를 하고, 그 전압의 크기를 가지고 수치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이게 소리가 얼마나 큰 거다, 얼마나 작은 거다. 그때 뭐 이제 데시벨이란 단위도 쓰고, 그리고 하드웨어들을 연결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현대로 넘어와서는 디지털이 지금 메인이 됐고, 아날로그가 디지털에 붙어가지고 같이 활용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서 먼저 이야기했던 그런 단위들을 모르면 안 되긴 해요. 그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계들을 연결할 때 그 수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기계들 간에 알맞은 레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연결은 꼭 필요한데, 디지털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모니터링 하는 레벨에서부터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레벨,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 시절하고 약간 뭐가 다른 게 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른 게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요. 이걸 또 깊게 들어가 보면 좀 얘기가 길어지긴 하는데,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완벽하게 동일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우리가 처해진 환경에서 놓고 보면은 과거의 스튜디오나 음향 관련된 종사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기준값들이 지금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단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래서 뭐 마이너스 6dB 수준의 피크 값을 갖고 뭐 RMS 레벨을 어느 정도로 맞춰가지고 데이터를 뽑으면 마스터링 작업 과정에서 뭔가 이득이 있다, 그리고 좀 더 원활한 작업 과정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결국은 그 아날로그 시절부터 활동하던 엔지니어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대의 음향 공부, 그러니까 뭐 이론 자체가 막 엄청나게 변화됐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현대 시스템에서 추구하는 것과 과거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추구하는 것의 어떤 기본적인 그 맥락은 비슷할지 몰라도 관리하는 요령이나 노하우들이 과연 똑같을까는 물음표를 좀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제 이야기가 오늘 출발이 되는 거고, 저도 뭐 이제 우리나라 레코딩 협회 뭐 회원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제 이야기가 엔지니어를 다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음향 엔지니어에.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 주제에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나, 그리고 핵심이 될 만한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 우선 무시하세요. 그런 얘기들은 6dB에 맞춰라, 뭐 RMS 레벨 얼마에 맞춰라, 이거는 그냥 일단 무시하시고,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DAW 믹스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적당선에 여유 공간만 있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그게 얼마가 됐던, 뭐 마이너스 10dB fs에서 움직이던, 마이너스 20dB fs에서 이게 음악이 움직이던, 마이너스 뭐 6dB fs에서 움직이던, 그게 그렇게 크게 뭐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0까지 꾹꾹 눌러 있다 하더라도. 믹스는 믹스고 마스터링은 또 마스터링이거든요, 어차피. 근데 왜 그럼 그렇게 기준점을 좀 낮게 잡아놓고 이야기를 했냐라는 거의 주 핵심은, 제가 판단할 때는 초보자들이 그걸 0dB fs까지 막 꾹꾹 눌러 담고 피크가 뜨는 거를 그냥 내비리 두고 방치하고 이런 상황의 데이터들을 계속 만들기 때문에 나온 어떤 가이드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근본적인 이유가, 그런 어떤 기준점을 제시를 하지 않으면은 처음 뭔가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냥 뭐 소리가 작은데 키워야지,
소리가 큰데 줄여야지. 이런 개념으로만 DAW를 쓰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소리가 지금 망가지고 있고 어디는 정상이고 이런 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들으면서 작업하는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작품자들이 레벨을 바라보는 입장이 되게 단순하다라는 거, 이 부분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나온 가이드 정도의 그런 어떤 기준이다라는 거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벨을 그럼 얼마에 뽑아야 되냐? 일단 믹스를 시작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그 dBFS 레벨로만 놓고 보면 피크가 뜨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한 마이너스 15 아니면 마이너스 10에서 한 6, 마이너스 6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일단 밸런스를 어느 정도 먼저 잡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다이나믹 프로세싱도 하고 뭐 리버브도 걸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레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쭉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RMS 레벨이 얼마예요? 그 다음에 LUFS 레벨이 얼마예요? 이런 거 지금은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 피크 레벨 자체가 그 안에서 그냥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밸런스를 먼저 잡는 훈련부터 하시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컴프, EQ, 뭐 리버브 이런 이펙팅 처리를 하더라도 유사한 레벨로 움직일 수 있도록 딱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기술을 익히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0dBFS를 넘어가는 소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면 그거는 분명히 다 이렇게 막아놔야 돼요. 깨지지 않게 소리가. 0dBFS로 넘어간다는 거는 디지털 입장에서 보면 그냥 오류거든요. 그게 소리가 살아있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냥 오류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0dBFS는 어찌됐든 안 넘어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붙여놔야 돼요. 그 안전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리미터인 거죠. 근데 리미터도 과하게 걸리게 되면은 분명히 소리가 드라이브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선에서 리미팅 처리가 되도록 각 개별 소스들이 잘 다이나믹이 정리돼서 너무 순간적으로 크게 푹 튀어나왔다 빠지고 이런 애들이 다 이렇게 좀 정돈이 돼 있어야 그런 일들이 덜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고 0dBFS를 안 넘어가게끔 먼저 해놓은 다음에 지금 이야기 잘 이해하셔야 돼요. 15dBFS에서 마이너스 6dBFS 정도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먼저 믹싱이 됐다면 그 다음에 그 믹스 파이널 단에 리미터를 하나 걸어놓고 0dBFS는 넘기지 않지만 리미터에 의해서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레벨을 더 당겨봐야 돼요. 컴프레서나 아니면 뭐 EQ를 쓰던 어떤 플러그인을 사용하든 간에 0dBFS 언저리까지 전체적으로 레벨이 좀 이렇게 쭉 올라올 수 있도록 작업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작은 레벨로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결국 헤드폰의 앰프 레벨을 키우거나 스피커에 그 들어가는 신호의 레벨, 그러니까 볼륨 컨트롤러로 레벨을 키워서 듣게 돼요. 근데 이 키우는 과정에서 왜곡이 없냐라고 물어본다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왜곡이. 볼륨 컨트롤러 자체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왜곡이거든요. 그러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그 디지털 볼륨 컨트롤러 쓰는 케이스는 어떻냐? 그거는 좀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그건 바로 스피커에 만약에 물린다고 가정했을 땐 그건 좀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내가 지금 믹스하는 레벨 자체는 작고 크게 확대해가지고 듣는 상황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왜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왜곡점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마스터링이 끝난 우리가 상업적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그 음원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레벨 편차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우리는 평상시에 어쨌든 듣는 거는 그 상업 음반 레벨을 듣는 거잖아요. 그 상업 음악을 모니터링 할 때 괜찮았던 그 볼륨 그 포지션이 있을 거예요. 헤드폰 앰프의 뭐 레벨도 그렇고 스피커의 레벨도 그렇고 자기가 들었을 때 자기 지금 모니터링 환경에서 괜찮은 포지션이 있을 거라고요. 물론 그 기준도 잡는 요령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측정이나 아니면 뭐 핸드폰 앱을 통해서 뭐 자기가 이제 SPL 측정해가지고 아 이 레벨로 들어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어찌 됐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음악 자체가 레벨이 마이너스 20dBFS부터 마이너스 6dBFS 이하에서 움직이는 음악이라면 절대적으로 레벨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6dB라는 값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전압이 2배가 될 때 6dB 커지는데 그 6dB라는 값은 결국 2배예요. 2배. 소리 크기에. 근데 믹스가 끝났는데 마스터하면서 믹스본에서 막 한 10dB 정도 키웠다. 이게 좋을 것 같잖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그 10dB 키우는 과정에서 내가 못 들었던 왜곡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믹스 밸런스에서 못 찾았던 것들.
근데 그거를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다 이렇게 잡아가면서 물론 정리는 하지만 뭐 당연히 잡는 동안에 왜곡이 또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밸런스로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 얘기로 조금 돌아가서 그래서 믹스가 끝난 다음에 믹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된 다음에 마지막에 믹스 파이널에서 좀 당겨봐야 된다라는 거. 계속 0dBfs 언저리에서 이렇게 움직이게끔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레벨 확보도 해보고 당겨봐야 돼요. 그렇게 해놓으면 안 들리던 숨어있던 밸런스들이 또 튀어나옵니다. 어디는 막 갑자기 레조넌스가 확 크게 들리고 어느 대역은 막 너무 거칠게 나오고 그래서 이거 밸런스가 좀 문제가 있네 하는 그런 것들이 눈에 싹 보이게 돼요. 그 정도로 레벨을 좀 당겨놓게 되면. 그거를 단순히 그냥 뭐 처음에 믹스 잘 끝내놨는데 그 믹스 최종 버스에서 내가 컴프레서 잘못 써가지고 그냥 그렇게 왜곡된 거야 라고만 보기에는 다른 형태의 내가 밸런스를 못 찾은 부분이 있구나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왜곡도 있겠지만 플러그인에 의한 왜곡들도 있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내가 믹스 밸런스에서 놓친 부분이 있구나. 그거는 우리가 믹스를 계속 볼륨을 줄여가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못 들었던 거지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볼륨을 줄이면 그냥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문제는 항상 어느 시점 볼륨이 어느 이상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믹스를 할 때 레벨을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작게 하는 거는 100%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하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에 꼭 어느 정도 당겨가지고 확인도 해보고. 근데 여기서 너무 당기면 어떻게 되죠? 이 또 초보자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다가 막 소리 깨먹을 거예요. 분명히 막 꾹꾹 눌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다이나믹 레인지가 대략 한 7에서 10 사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믹스가 끝났다. 그리고 레벨도 적당히 거의 0dBfs 언저리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다. 그렇게 레벨을 정리를 한다면 그러면 분명히 성공적인 믹스로 마무리가 될 거라는 거. 이 질문을 저한테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박문수였습니다.